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왕복 2차로 도로고 빨간불이에요. 빨간불이고 저 앞에 요 차랑 뭘 하고 있나요? 좌회전 대기 중입니다. 보세요. 왼쪽 깜빡이 보세요. 여기 왼쪽 깜빡이. 저 앞차도 왼쪽 깜빡이 켜 있을 겁니다. 보시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공간이 이만큼 있습니다. 여기서 좌회전 하려고 그럴 때 이렇게 우회전 들어가죠. 보통 그렇게 들어갑니다. 가겠습니다. 네, 깜빡깜빡하죠?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요차 깜빡이 켰어요. 왼쪽 깜빡이. 그리고 그 다음 그 앞차도요. 여기 왼쪽 깜빡이 켜고 있어요. 그래서 나 이쪽으로 우회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 깜빡이 켰던 차가 어떻게 하나요? 네. 아니 저 차가 직자 신호 들어왔는데요. 직자 신호 들어왔는데 그러면 좌회전 나가야 되는데 왜 오른쪽으로 꺾어서 풀박차를 들이받습니다. 여기에서 지나가는데 이번 사고 풀박차한테 잘못이 있나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차가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니 100대 빵이 어디 있냐, 상대편의 그 남편이 100대 빵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때는 어떻습니까? 투표해보죠. 상대차 100% 잘못입니까? 아니면 불박차도 조금 잘못 있습니까? 투표 시작. 왼쪽 깜빡이 켰던 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98%, 불박차도 조금 잘못 있다는 의견이 2%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요. 상대편의 남편이 이 세상에 100대 빵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고래고래 소리 지를때요. 그래서 소송 갔다는 겁니다. 소송 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먼저 소송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98%, 불박차에도 조금은 잘못 있다는 의견이 2%였었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 왼쪽 깜빡이 켰어요. 근데 오른쪽 바퀴가 이쪽으로 되어 있네요. 호호. 그럼 저 차가 우회전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이 차가요. 우회전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좌회전이네요. 좌회전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왼쪽 깜빡이 켜고 바퀴가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날 때렸네요. 허허. 예, 바퀴가 오른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퀴가 감겨져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그냥 와서 나를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에이.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투표해 보겠습니다. 앞차 100% 잘못이다. 앞차 앞바퀴가 오른쪽으로 꺾어진 거 못 봤기 때문에 불박차도 잘못 있다. 40% 있다. 우측 공간이 아주 넉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차들 뒤에서 순서를 기다렸어야 된다. 그래서 순서 기다렸으면 사고 안 났을 거다. 왜 오른쪽으로 들어갔느냐. 불박차도 20% 잘못 있다.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아까는 바퀴를 못 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나 아까는 바퀴 못 봤다. 동그라미. 나 아까 바퀴 못 봤다. 바퀴 오른쪽으로 꼽으라는 거 못 봤다. 손 들어보세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몇 분이나 안 되시는지. 보신 분도 계시고요. 네, 다이앤네스님은 앞차 바퀴 꺾인 거 보셨는데 아까 몇 대 몇으로 답변하셨나요? 100대 0으로 하셨어요? 100대 0 아니라고 하셨어요. 다이앤네스님. 네, 처음부터 봤다. 처음부터 봤네. 다 보셨네요. 보신 분이 많네요. 봤지만 100대 0? 예. 봤지만 그래도 100대 0. 예, 저도 봤어요.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네, 바퀴 보셨어요. 근데 운전자 시에서 안 보였을 것 같기도 하죠. 이거는 블랙박스에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운전자 시에서는 저게 안 보였겠죠. 자, 바퀴가 꼬부라진 거 제가 보여드리고 했더니 여러분들은 앞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 72%입니다. 불박차가 좀 기다렸어야지 20% 잘못이다. 라가 28%입니다. 그럼 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럴 때 기다리시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자, 여기서
앞차도 이만큼 공간을 줬어요. 차가 충분히 지나가요. 충분히 지나는데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그냥 가시나요? 가시면서 이 바퀴 보시나요? 이게 보일까요? 운전자 눈에? 블랙박스엔 보이지만 운전자 눈에 저때 보였을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아, 운전자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다시 한번. 1. 운전자 눈에 바퀴 꺾어진 거 보였을 거다. 2. 안 보였을 거다. 투표해 보겠습니다. 운전자 눈에 저 바퀴 꺾어진 거 보였을 거다. 그 당시에 안 보였을 거다. 투표 시작. 보였을 거다가 18%, 안 보였을 거다가 82%. 저 바퀴까지 보는 경우는 드물죠. 예전에 한번 저렇게 한번 당해봤으면 바퀴까지 봅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 공간이 충분한데도 1. 순서 기다려서 우회전한다. 2. 왼쪽 차들이 왼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 대기 중에 오른쪽 공간으로 우회전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른쪽 공간이 충분해요 지금. 아, 나는 순서 기다려. 저렇게 이상하게 갑자기 툭 바퀴 감겨져 있는 차가 나올 수도 있어. 아, 저는 처음에 저 차가 왼쪽 깜빡이 우회전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퀴가 감겨져 있어서 출발하는데 그냥 옆으로 튀어나온 것 같아요. 예. 자, 난 저럴 때 순서 기다려서 우회전한다. 아니, 왼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 대기 중이면 나 오른쪽으로 우회전하지. 투표 시작. 예. 순서 기다려서 우회전하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좀 특이한 분이죠? 솔직히 얘기해서. 이럴 때 우회전하죠. 공간이 있으면 98%. 질문자 지금 돌아와 계세요? 질문자분 제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상대차가 왼쪽 깜빡이 켜고 생각이 바뀌어서 우회전한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바퀴가 이렇게 감겨있는 상태에서 신호등만 보고 출발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른쪽으로 튕겨 나온 거죠.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아, 네. 그 차는 매일 좌회전하는 차라고요? 아, 맞네요. 제가 본 게 맞네요. 상대차가 좌회전할 차예요. 좌회전할 차인데, 그런데 좌회전할 차인데 바퀴를 왜 이렇게 감아놨는지 모르겠어요. 이히 알았다. 이 차가 원래 좌회전할 차인데요. 여기서요. 좌회전 깜빡이 켜고 있죠? 그리고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는데 바퀴 간격은 모르고 제가 아까 본 게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왼쪽 깜빡이 켜고 생각이 바뀌어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했나? 그게 아니고 바퀴가 감겨지는 걸 모르고 신호 바뀌니까 나 이제 좌회전해야지. 좌회전 나오다가 빵! 네, 그런 사고입니다. 더 황당하네요. 제가 투표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우선 좌회전 신호 바뀌자마자 바퀴가 틀어지는 거 모르고 그냥 엑셀레이터 밟아서 쾅!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차가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100대 빵이다. 불박차 조금 잘못이 있다. 그래서 투표해봤더니 98대 2였어요. 두 번째, 앞차가 바퀴가 오른쪽으로 꺾어졌네.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앞차 100%가 72%, 나는 순서 기다린다가 28%. 좀 앞뒤가 안 맞는 투표 결과였어요. 자, 운전자 눈에 바퀴 꺾어진 거 보였을 거다 18%, 안 보였을 거다 82%. 저거 완전히 확 꺾어지는 건 조금 꺾어졌는데 저게 보였을까요? 네, 잘 안 보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죠. 많이 높아 보이죠. 오른쪽 공간이 충분한데도 나는 순서 기다려서 우회전한다가 2%. 왼쪽 차들이 왼쪽 깜빡이 켜고 좌회전 대기 중일 때 오른쪽 공간 충분해요. 가다가 어디 긁히지도 않아요. 사이드미러 접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회전 하죠. 그런데 상대편은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상대편 배우자가 100대 빵이 어디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보험사가 90대씩까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러다가 결국 상대 쪽에서 완강하게 나와서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분심이 거치지 않고 소송 갔어요. 소송관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소송관 결과 판결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수원지방법원 지난 6월 8일 246만 원 청구했는데 127만 원? 몇 대 몇이야? 이거만 보면은 5대5? 근데 자기 부담금이 있죠? 그러면 이게 이상하다. 지금 100대 빵이냐? 아니면 불박차에 10 내지 20 있다고 볼 것이냐? 그게 고민스러웠는데 이거 계산해 보면은 5대5 내지 6대4 된 것 같아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판결 이유.
앞차가 신호대기 중에 핸들이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었다. 오른쪽이 틀어진 상태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하려고 출발했다가 오른쪽에 있는 블박차랑 부딪혔다. 상대 차와 그 뒤의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체하고 있는 중에 블박 차량이 하나의 차로 중에 오른쪽 빈 공간을 통해서 무리하게 진행했다? 뭘 무리해요? 그냥 가는 거지. 앞차가 왼쪽 깜빡이를 켜놓았다고 해서 한 개 차로인데 오른쪽에 있는 좁은 빈 공간을 통해서 진행하는 행위가 정당화 된다고 볼 수 없다? 와, 판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근데 여러분들은 98%가 간다 그랬죠? 판사님은 2%에 해당되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원고, 불박차 보험사요. 피고 측 차량이 왼쪽 깜빡이를 켜놓아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측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근데 바퀴가 상당한 정도로 오른쪽으로 꺾여 있었다. 불박 차량이 이를 주의 깊게 봤다면 오른쪽에 빈 공간으로 진행한 것을 더욱 주의했어야 된다. 예. 아니 조심해서 가는데 진짜 퍽 때리면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빵빵! 바퀴 다시 감으세요. 혹시 그대로 출발하실 거예요? 그럼 내가 서 있을게요. 빵빵! 창문 좀 내려보세요. 여성 운전자 저기요! 바퀴요 바퀴!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불박차 40, 상대차 60으로 판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에서요. 바퀴 못 봤다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무리하게 지나갔다고 그리고 순서 기다려야 된다고 오른쪽 공간이 있는데도 뭐가 무리예요? 그 다음이 더 재밌습니다. 구상금액은 296만 원 곱하기 피고 측 과실 비율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네, 자기부담금은 거기에 상대보험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100% 다 받아야 돼.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과실 비율 60대 40 정당하냐? 예. 처음에 상대가 자기 실수를 인정했는데 저녁 때 배우자가 세상에 백병이 어디 있느냐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그래서 소송 갔고요. 분심이 거치지 않았고요. 그런데 1심에서 대부분 보험사 직원들이 나오는데 상대는 법무법인 변호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우리는 보험사 직원이 나갔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운전자 진술서도 보험사가 요거한테 다 써줬고요. 저 원고보조 참가도 했어요. 법무법인의 상대 측에서 작성한 답변서 황당한 주장. 제 보험사 믿고 있을 수 없어서 법원에 갈 때 제가 약도도 그리고 내용도 정리해서 추가 진술서도 작성했죠. 제출했죠. 예, 이분께서 아주 그림도 예쁘게 잘 그렸어요. 요렇게요. 이렇게 제가 근데 이 차가 이렇게 여기다 탁 때렸어요. 예. 좌회전 방향지시 등을 켜고 중앙선 쪽에 붙어 있다가 그러다가 신호 변경 뒤 갑자기 오른쪽으로 돌진, 바퀴가 앞쪽으로 돼 있으니까요. 아주 잘 그리셨네요. 이런 것도 제출하고요. 열심히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 측에서는 그래 상대가 사고를 냈다. 그런데요. 넓든 말든 하나의 차로다. 내가 무리하게 끼들어 진행에 방해했다. 이렇게 상대가 주장했어요. 깜빡이가 아무리 좌측이라도 바퀴를 보고 주의했어야 한다? 무슨 황당한 논리인지 판사가 이런 논리를 철저히 상대편 손을 들어줬습니다. 운전하면서 신호등과 차량의 방향지시 등을 보지 바퀴 보면서 땅만 보면서 가라고요? 앞을 보고 신호도 보고 척척 보고 가야지. 야 바퀴 봐라 바퀴 그렇게 보고 가라고요? 나중에 사고 왜 안 났는지 불박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저렇게 바퀴를 돌려두고 급출발하는구나. 좌회전 꺾어대는데 바퀴가 핸들 돌아가는 거 모르고 그냥 팽. 예, 실제 운전하면서는 앞을 보는 것도 지금 모니터로 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건지 어떻게 저런 판결을 그래 앞으로는 운전할 때 바퀴만 봐야 되겠구나. 바퀴만. 물론 지금 특이한 오른쪽 공간을 가는 거니까요. 네, 오른쪽 공간을 갈 때 바퀴를 철저히 봐야 되겠구나. 앞차가 깜빡이고 있지만 바퀴 요거를 봐야 되겠구나. 요거를. 계속 이어집니다. 판결 선고된 지 며칠 안 됐죠. 판결은 받고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통화를 기다리고 오늘 하루 종일 회의라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방금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통화했는데 항소해봤자 일도 안 바뀐다. 항소 신청해봤자 회사에서 승인 거절난다. 저 승인 안 해줘. 왜 그럴까요? 아까 청구한 액수가 얼마죠? 청구한 액수가 246만 원.
127만 원. 그리고 진 게 얼마예요? 한 120만 원 정도 되나요? 120만 원 정도.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 거 아니니까 한 70만 원. 70만 원 받자고 변호사를 선임해? 그 보험사는 변호사 선임비가 5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새로운 증거 있어? 새로운 증거 없잖아. 변호사비 50만 원인지 100만 원 줍니다. 많이 주면. 그런데 말로는 몇백만 원 든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증거 없다. 그러면 항소심에서 항소해도 바뀌지 않는다. 돈 들여서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본사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 그러면서요. 항소해봤자 1도 안 바뀐다. 항소 신청해봤자 회사에서 승인 거절난다. 내가 30년 보상을 했는데 내 목숨을 걸고 내 가족을 걸고 네, 절대 안 바뀐다. 내 목숨 건다. 내 가족 건다. 이게 항소해봤자 1도 안 바뀐데 걸었을까요? 항소해달라 그래봤자 본사에서 안 바꿔 절대 승인 안 해준다. 거기다 걸었을까요? 목숨을 걸었대요. 허허. 그리고 자기 목숨만 걸지 자기 가족도 걸었대요. 판사가 괜히 판사가 아니다. 실제 통상 그리 운전을 하더라도 1차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컨셉이지 깜빡이고 바뀌고 필요 없다. 한문철 변호사도 본인과 똑같이 항소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변호사님? 제 항소에게는 말이 전혀 안 통하네요.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 우선 생각해보겠다 하고 끊었습니다. 항소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스러워요. 투표. 반드시 항소해야 된다. 불박차 보험사 담당자가 본인의 목숨 걸었는데 가족까지 걸었는데 항소해도 1도 안 바뀐다고 했는데 항소해서 바뀌면 사람 죽잖아요. 어우 사람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아니야 인도적인 측면에서 항소하지 말자. 어떻게 될까요? 목숨을 걸었대요. 목숨과 가족을 걸었대요.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요? 반드시 1도 안 바뀐대요. 100대 빵이냐 60대 40이냐 60대 40이냐 1도 안 바뀐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투표 시작. 항소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목숨을 지켜주기 위해서 항소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 여러분들은 반드시 항소해야 된다. 아이고 너무 심하네요. 사람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약속 목숨 걸었으면은 진짜 약속 지키면 어떻게 해요? 고민입니다. 항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전에 또 새로운 글이 올라왔어요. 변호사님 아침부터 확인해 주시고 방송도 해주신다고 하니 힘이 나네요. 열심히 방송 시청하고 오늘 다시 힘내서 보험사와 싸울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천군만마를 얻었다는 기분이 이런 것일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 말씀도 드리는 게 나은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찜찜한 마음과 기분이 좋지 않은 내용이라 남겨봅니다. 어제 또 새로 바뀐 담당자랑 긴 통화에서 너무나 벽창호같이 황당한 예로 제 말을 듣지도 않고 바뀌는 건 일도 없다. 반복 주장하시기에 나중에 이 사람 논리를 좀 다시 들어보게 해서 저 처음으로 이 사람하고 녹음해놨대요. 벽창호랑 녹음했대요. 통화 중에 가장 불쾌했던 부분은 제가 가족 중에 선생님 가족 중에 이런 사고 당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자마자 내 와이프가 이런 사고 났으면 귀싸대기를 때렸다. 와. 선생님 가족이 이런 사고 냈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이건 항소해야 되는 거 아니까? 아니요. 우리 마누라였으면 내가 귀싸대기를 때렸죠. 이야, 요따위로 얘기했다고요? 진짜일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오늘 보험사 그 담당자의 태도를 보고 녹음 공개하겠습니다. 항소해준다 그러면 가만히 있고요. 안 해준다 그러면 그 녹음 내용 음성 변조해서 공개하겠어요. 네, 음성 변조해야죠. 이제 어떻게 남자 목소리인데 내 와이프가 이런 사고 났으면 귀싸대기를 때렸어. 이렇게 제가 변조하겠습니다. 귀싸대기를 때렸어.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전화를 끊고 나서 계속 이런 시대착오적인 막말을 고객에게 내뱉는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지 않고 정말 기분이 더러워지더군요. 녹음되고 다시 들어봤어요. 하필 그 부분이 또 명확히 녹취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이 명확하게 그렇겠죠. 아이고 보세요. 내 와이프가 이런 사고 났지만 귀싸대기를 때렸어. 예, 아주 명확하네요. 예.
기분이 너무 나쁘고 잠이 올 것 같지 않아서 오죽하면 늦은 시간 그 보험사 전자민원 접수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피해자인 제 대리인이라는 보험사와 그 직원의 행태가 사고로 복잡한 제 마음에 짐을 하나씩 더하고 있네요. 이렇게 고객 응대하고 성의 없이 대하는 담당자에게 정말 페널티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어느 보험사예요? 어느 센터예요? 직급은 뭐예요? 이름은 뭐예요? 여쭤봤어요. 공개하지 않을 테니까 올려주세요 했더니 와, 큰 보험사예요. 큰 보험사고 직급도 높아요. 30년 했으니까. 와.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곧바로 항소하세요. 만일 보험사가 항소 안 해주면 불박차 운전자가 원고 보조 청구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독립적으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항소 기각되면 상대편 변호사 비용 30만 원 물어주면 됩니다. 항소하세요. 보험사에서 항소하든 말든 항소하세요. 일도 안 바뀐다고 목숨 걸었으니까 그 보험사를 항소 안 하겠죠. 그러나 뒤늦게라도 죄송합니다. 저의 막말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진심으로 사죄하면 나중에 항소심 결과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항소 안 해준다 그러면 내 와이프가 그랬으면 귀싸대기를 뗐을 거다. 그 부분. 진짜 그런 얘기 했는지 안 했는지 저 정말 궁금해요. 녹음 파일 올려달라 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 100대 0이냐 아니면은 혹시에 대비해서 바퀴 강림까지 좀 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불박차에게 한 10%? 많으면 20%? 그걸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100대 0 쪽입니다. 그러나 판사에 따라서 10 내지 20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보험사 직원처럼 일도 안 바뀔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예. 과연 60대 40 그대로일까요? 아니면은 불박차에게 10 내지 20 인정될까요? 아니면 100대 빵일까요? 우리 함께 결과를 기다려 보십시다. 불박차 운전자 혼자라도 반드시 항소하세요. 우리 모두 지켜보겠습니다.